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계좌를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22년 1월 14일 시장 상황과 특징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자가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나스닥이 2.5%가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3%, 1.36%,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21%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미국 연방 기금 금리가 올라갈 때 코스피가 같이 올라갔죠. 물론 여기는 코스피가 먼저 올라갔고, 그래서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여기를 보면요, 이쪽을 보면 이제 미국 금리와 기준 금리와 그리고 코스피가 같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동안 코스피가 오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주식을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때문에 이제 거기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코스피도 하락하고 코스닥도 하락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 오른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지,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간 종목들을 봤을 때 크라운 혜태 홀딩스와 뭐 크라운제가 그룹 주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크라운 혜태 홀딩스, 크라운제가 이렇게 뭐 우선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라운 혜태 홀딩스와 크라운제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은 뭐 때문에 오른 것이냐? 사실 이놈 그리고 코아스까지 해서 이 5개의 종목은 오른 이유가 같습니다. 아침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274만 여평이 이제 해제된다. 이게 뭐 여의도의 3.1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DMZ 평화의 공원 관련주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들이 올랐죠. 사실 뭐 DMZ 평화의 공원 관련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DMZ 평화의 관련 뭐 평화의 공원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서 이제 퍼스텍이나 유진 로봇은 최근 이제 로봇주로 이미 편입이 돼 있고요. 퍼스텍은 좀 애매해요, 사실. 이렇게 뭐 지뢰 제거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UAM 관련 기술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UAM 로봇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삼성과 예전에 협업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로봇주로 편입돼서 로봇 테마로 오르고 있는데,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아무튼 건 로봇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웹스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코리아 SE처럼 토목 사업 한다, 이거 뭐 이제 도시 정비한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 혜택제가 그룹주들이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자회사 아트밸리를 통해서 파주 인근에 파주 인근 양주에 100만 평 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파주도 아니고 파주 인근 양주입니다. 양주에 100만 평 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상승을 했죠. 코아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섹터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섹터의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딜리, 삼육물산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면 딜리나 삼육물산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냐 이걸 보면 될 텐데 삼육물산은 이렇게 시초의 세력들이 쭉 올렸는데 수급이 안 따라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쭉 빠져버렸고요. 딜리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딜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처음에 반응이 없었는데 어쨌든 올렸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올렸는데 쭉 빠져버렸죠. 아마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세력들도 돈이 무한히 많은 게 아니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뭐 이제 뭐 이렇게 따라온다 샀다라고 한다면 따라오는 애들한테 팔고 또 위에 거 사고 또 팔고 위에 거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들이 사실 같은 테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올리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반응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올리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테마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왜 올랐냐라고 한다면 간단하죠. 코아스 같은 걸 보면 시총이 보시면 전일 시가총액이 338억이에요. 거의 뭐 우선주 수준이죠. 그리고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 같은 경우도 전일 시가총액이 75억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만 돈지랄하면 그냥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라운 제가 우 같은 경우도 전일 시가총액이 95억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뭐 하다 보면 금방 확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를 올렸어요. 보시면 이렇게 코아스 다음에 얘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아스가 올라오고 얘가 지금 올라왔는데 9시 20분쯤에 이게 올라왔죠. 그러면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올라오니까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이제 우선주가 올라오니까 24분에 와, 이 섹터 이 테마의 힘이 센가 보다라고 하고 개미가 탄 거죠. 그 개미들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개미들한테 팔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상한가 잠궈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아스가 가장 빨리 올렸고요. 9시 8분에 이 상한가 가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가 따라가고 그리고 크라운 제가가 따라가서 크라운 제가가 이제 9시 26분에 이렇게 올렸죠. 그러면 이렇게 어 개미들이 이 테마의 힘이 센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종목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딜리나 삼육물산 이런 거 보면요. 올리려고 했는데 수급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종목들이. 그런 거 보면 과연 이 테마의 힘이 센가?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일시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닌 경우가 요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애매하죠. 사실 이거 뭐 부동산 가치 올라가도 PBR이 좀 떨어지는 정도인데 그럼 PBR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뭐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과연 앞으로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시총이 작아서 애매하긴 해요. 이게 코아스하고 크라운에테 홀딩스 같은 경우가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그냥 쭉 들어 올리면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막 이제 세력 힘으로 돈 지랄을 해서 쭉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코아스가 어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거리 두기 하기 좀 전에 이제 12월 달쯤이었죠. 12월 달쯤에 병상 관련주로 한번 올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면 수급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시 꼬라박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세력 힘으로 물론 시총이 너무 작긴 한데 이걸 그냥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급이 안 들어와도 막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수급을 만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 병상 관련주로도 그러면 반응을 했었으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코아스가 무너진다라고 할 때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너무 시총이 작아서 상한가를 잠궈도 과연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테마가 꾸준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세력이 돈지랄해도 제가 생각에는 아마 월요일이 그냥 최고점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많이 던지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상한가 종목으로는 삼화전자가 있는데요. 삼화전자는 사실 좀 많이 애매한 종목입니다. 삼화전자가 3일 전에 이렇게 테슬라에게 3일 전에 뭐, 뭐 테슬라 공급 계열사에서 테슬라 공급에 MLCC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나서 사실 이때도 올리려고 했다가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피레침 찍고 아니면 그때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세력의 힘이 약했는지 피레침 찍고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테슬라 MLCC 공급에 매수세가 몰려서 상한가 갔다?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올라갈 것이냐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피레침을 찍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삼화전자의 재무인데요. 사실 재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종목이 심지어 3일 전에 이슈로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 뭐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애매합니다. 그 다음 상한가 종목으로는 하이로닉이 있습니다. 하이로닉은 이제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탈모 관련주죠. 그래서 이렇게 탈모 관련 뉴스가 나와서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탈모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대선 정책주가 돼버렸죠. 어,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나마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진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 종목도 예전에 한번 사실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들어가서 이제 가지고 있었었는데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피레침을 굉장히 많이 찍는 종목이어서 조금 세력의 힘이 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게 이제 하이로닉 자체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좀 오르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제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피부과 가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릴 것 같더니 한동안 이제 조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탈모 관련주로 붕 떴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장주는
처음부터 이렇게 옳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미 탈모 관련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올린 종목들은 사실은 저는 세력들의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이게 뭐랄까, 탈모 이재명 후보가 말씀한 탈모 정책은 사실은 보험을 해준다는 건데, TS 트릴리온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샴푸거든요. 근데 뭐 정책 테마에서 뭐 그런 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올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힘이 센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TS 트릴리온이 쭉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 이슈를 타고 어 이거 돈이 좀 되겠 아니 수급이 좀 되겠다라고 해서 돈 좀 뿌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쫙 올렸다는 건, 물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미 TS 트릴리온이 만들어 놓은 그 탈모 테마를 타고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이게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 그리고 왠지 TS 트릴리온 힘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탈모주들이 조금씩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오디텍은 이제 LG 이노텍 관련주로 사실 상한가를 쳤어요.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를 대량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요. 이것 때문에 오디텍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실제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요, 여기 옵트론텍이었죠. 옵트론텍이었고 더구전자도 많이 올랐었었는데 이제 오디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QSI는 뭐 반응은 오늘 좀 올랐다가 좀 떨어져 버렸었는데, 이렇게 QSI는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종목들은 끝까지 잘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올리다가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사실 근데 피레침 잘 만드는 종목이라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피레침을 잘 만드는, 그렇게 메가리가 좀 이렇게 센 종목은, 힘이 좀 센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QSI가. 뭐 사실 그래서 QSI는 뭐 이렇게 좀 결국 피레침이 꽂고 끝났고요. 오디텍은 이렇게 깔끔하게 상한가를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디텍은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제 상한가 만든 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리더스는요,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로 뉴스가 나와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인데 이미 코로나 치료제가 화이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어 우선 반응이 있었다, 뭐 델타 변이 반응이 있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가 갈 만한 이슈인가? 이게 임상 1상을 한 것도 아니고 임상 2상 한 것도 아니고 임상 3상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후보 물질이 그냥 세포주 실험 같은데, 세포주 실험에서 이게, 아니면 동물 실험이군요.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과연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이슈인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뭐 이미 도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으로 대웅제약과 대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웅제약에서 당뇨병 치료제 3상을 성공해서 내년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 이제
SGLT2 억제제 기전이라서 사실 이거는 퍼스팅 무브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최초의 이런 억제제 기전을 가진 건 아니고 이제 베스트라고 하죠. 베스트 무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이런 종류의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올랐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크기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SGLT SGLT2 억제제가 국내에서 500억 원 규모대, 물론 이제 복합제 시장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 메트포르민과 지금 병용을 하나 봐요. 어차피 메트포르민은 굉장히 싼 당뇨병 치료제 약이고, 근데 이게 이제 메트포르민과 병용을 하는데 그게 500억 원 규모인데 이게 1조 원짜리 시총이 1조가 넘는 녀석인데 이렇게 움직일 만큼 시장의 규모가 큰가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규모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못 가고 이렇게 좀 흘러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로스웰 있죠?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종목이죠. 로스웰은 이거 보시면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한 30%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는 아마 60% 70%이 정도 됐을 거예요. 외국인이 아마 이제 중국 회사라서 중국인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빼면서 매집해 버렸고요. 이쪽에서 이제 매집을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쭉 올리긴 했어요. 오른 이유는 자회사가 ZTE에서 이게 1조 원 넘게 수주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쭉 올랐거든요. 근데 한 이제 이렇게 1, 2, 3, 4 연상하면서 이제 약발이 빠졌죠. 이제 그때부터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살려서 쭉 올렸어야 됐는데 하락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세력에 돈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외국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에는 세력의 힘이 너무 약해요. 오늘 또 올리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난리 블루스를 쳐도 빠지고, 네, 다시 올리려고 해도 빠지는 거 보면 세력의 힘이 그렇게 센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이때 수주한 금액이 너무 커서 개미들 수급으로 올렸을 뿐 세력 자체의 능력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LIS가 있죠. LIS는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사가 나와서요. LIS는 이렇게 2차 전지 업체 T&D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떠서 올랐는데, 사실 이 종목은 예전에 마스크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1조 원어치 마스크를 태국에 팔았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뻥이다라고 이제 공식 철회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시장이 많이 신뢰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신뢰의 문제 때문에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옵트론텍이 있는데요. 옵트론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 이노텍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제 이거 이제 차트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차트만 한번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초가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힘을 못 받았죠. 이게 보면 시외 상 만든 거 보면 세력들이 돈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어, 오늘 올리는 거 보면 그렇게 힘이 세진 않겠다. 오디텍이 낫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좋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